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오늘도 을사년이 왔을 때 그 사주 예시를 들어서 그 사주의 원국의 글자들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어떤 글자를 써야 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대운과 세운 중심으로 왜 사주 명리를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져온 사주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이분이 개사 일주시고요. 병진시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김유년이시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병인월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 글자만 보면은 저희가 천간에 병화와 개수와 병화와 기토가 있습니다. 자, 천간과 지지를 구별을 해야 되겠죠. 천간은 우주이기 때문에 오행 운동을 하고요. 지지는 지구이기 때문에 지구는 이제 사계절의 순환을 하죠. 사계절 운동을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운동을 하죠. 완전 다른 거죠. 천간과 지지는 전혀 다른 곳이죠. 그래서 이 천간이라는 거는 나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이죠. 보시면은 병화와 개수, 병화라는 매우 화려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매우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이제 음에서 양의 운동을 하는 그런 글자들이 많죠. 저랑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병화와 개수와 무토는 같은 사계절 운동을 합니다. 자, 잠깐 보여드리면은 여기 사계절의 순환이 있죠. 보시면 여기가 양이고요. 여기가 음이죠. 이 병화와 개수와 병화 보시면은, 자, 병화는 자수에서 태어나요. 근데 임수와 음양 운동을 하는 개수, 임수가 오화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반대에 있는 이 자수에서 개수는 태어나는 겁니다. 이 두 글자는 자수에서 태어나서 이 사 그리고 오, 미, 이 양의 영역, 이 여름이라는 이 양의 영역에 이렇게 와서 매우 이 오화에서 정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수가 사화에 있다는 거는 지금 록이죠, 록. 그리고 병화가 인에 있고 인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이 여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병화와 개수가 태어나서 확산하는 쪽에 있는 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화와 개수와 이 병화가 이 세 글자가 매우 힘이 강한 거죠. 그러면은 매우 힘이 강하니까 이 사주 원국에서 이 글자들이 매우 그런 기질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개수 입장에서 이 병화는 뭐죠? 이 글자가 정제죠, 정제. 이것도 정제죠. 이 기토는 편관이죠. 보시면 그럼 이 사람은 이 기토는 묘니까 묘목에 위치하니까 기토는 겨울 이쪽에 있어야 강한 글자죠. 기토는 무토와 여기 무토도 같이 태어나죠. 무토와 반대로 운동하니까 기토는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어야 기토는 강한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주 원국에서 이 세 글자가 가장 강하단 말이에요. 물론 기토의 기질도 있겠죠, 이분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제라는 그 내가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매우 강한 거예요. 이걸 또 심지어 병화로 쓰고 음에서 양으로 쓰니까 그런 게 매우 나타나는 거죠, 겉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조직에서 그 일이 납득이 안 가면 왜 이걸 해야 되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왜와 그 이유가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거나 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이 안 되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하기 싫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바꿔 말하면 내가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 직장 생활과 조직 생활보다는 자신의 이제 뭐 일을 하거나 자신의 사업을 하는 걸 이제 좋다고 말하겠죠. 물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럼에도 조직과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제가 보장이 되는 그런 조직을 들어가야 일을 할 수 있지. 일반 뭐 폐쇄적인 집단이나 보수적인 집단, 그런 위계 질서가 너무 이제 강한 직장에는 이런 사주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을 이제 전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근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건 그 사람의 사주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나 특수성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사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운과 세운, 그리고 이 사람이 사주를 떠나서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주를 해석을 할 때 사주 원국 중심의 해석이 아닌 대운과 현재, 대운과 세운을 보고 그거를 기준으로 이 사주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만 보면은
인월의 개수가 사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록이에요, 록. 개수가 매우 힘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병화도 천간에 두 개나 있죠. 근데 그 지지에 있는 글자를 보면 힘이 매우 강하단 말이에요. 약한 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수랑 병화는 또 여기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같은 계절의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매우 확산하는. 그러니까 좀 자기가 폼도 나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실속보다는 그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인이,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재성이 글자가 사주 원국에서 매우 강하니까 본인이 곧 죽어도 하고 싶은 일, 본인이 꽂히는 일, 본인이 몰입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나 이 천간에 있는 이상을 실현하려면 저희는 운이라는 게 도와줘야 돼요. 운. 이 운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을사년으로 가죠. 아까 자 천간만 쓸게요. 이 사람의 천간에는 병화와 개수와 병화, 기토가 있었어요. 자 보시면 이 사화가 왔잖아요. 사화가. 그러면은 이 병화와 개수와 병화가 날뛰죠. 지금 더 탄력을 받는 거예요. 애초에 이 사람이 사주 원국에서 이런 글자들을 되게 원하고 쓰고 싶고 그런 기질이 매우 강한 사람인데, 이 을사년에 심지어 병호, 병호년, 을사년, 병호년, 정미년까지 이 지지가 여름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더 탄력을 받는 거예요. 이런 생각과 이런 성향들이 엄청 강해지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기분이 좋겠죠. 본인이 이 천간에 있는 글자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그 글자들이 강해지는 운이 오니까 기분이 좋겠죠. 근데 이건 학문적인 관점이고, 만약에 이 사람이 질문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그러니까 좋은지 나쁜지보다 이 글자를 잘 쓸 수 있는지 쓰면 안 되는지를 결정하는 건 그 사람의 질문이죠. 그러니까 학문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이 사오미라는 여름이 왔을 때 이 위에 있는 세 글자를 매우 활발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잠시나마 학문적으로만 보면 기분이 좋겠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분의 새우는 지금 그렇죠. 지금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내년, 내후년, 그 다음 해까지 다 여름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정미년은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꺾이는 운이 겹쳐 있죠. 하지만 그냥 크게 봤을 때는 다 사오미라는 여름으로 다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의 지금 대운이 해자축이에요. 해자축. 아까 그 방금 이 병화와 개수와 이 병화, 기토를 가지고 있는 이분의 지금 운이, 대운이 해자축이에요. 해자축. 제가 알기론 지금 개해 대운입니다. 지금 대운은 겨울이에요. 겨울. 근데 지금 새우는 사오미인 거예요. 사오미. 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대운과 세운 중에는 정말 대운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대운은 큰 흐름이에요. 이 사주가 크게 큰 기간 동안 놓여야 되는 시간과 공간이란 말이에요.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항상 이 대운보다는 세운에 그걸 더 와닿아요. 그 느낌을. 왜냐면 세운에서 항상 사건 사고가 터지고 저희가 보통 사주 상담이나 사주를 이제 질문을 하실 때 보면은 보통 뭐 10년, 뭐 7년, 8년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내년이 어떠냐, 내후년이 어떠냐.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내후년에 하려고 하는데 이건 어떠냐. 보통 단기적인 관점으로 질문을 주신단 말이에요. 단기적인 그 질문으로.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은 그렇지만 뭐 학생이나 뭐 아니면은 어떤 이제 뭔가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거나라고 한다면 대운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뭐 뭔가 개업이나 이런 걸 말씀을 드릴 때는 당연히 이 세운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저희가 개업을 하고 바로 그만둘 게 아니고 뭔가를 평생 좀 지속적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대운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주를 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우 이런 빛나는 글자들, 병화와 개수, 여름에서 특히 음에서 양으로 매우 확산하고 내가 좀 폼도 나야 되고 좀 크게 하고 싶고 그런 기질이 매우 강한 글자인데, 이 해자축이라는 이 계절에, 이 겨울에 이 글자를 잘 쓸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글자들은 분명히 적어도 봄, 여름이 제일 좋죠. 이 계절이 와야 이 위에 있는 글자들을 매우 활발하게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의 지금 계절을 보면 해자축이란 말이에요. 해자축. 자, 이 태양이라고 하죠. 병화를. 뭐 진짜 태양은 아니지만 이제 예시를 들 때 저희가 병화를 태양으로 많이 예시를 들죠.
병화가 쓸모가 있으려면, 빛이 나려면 한낮에 태양이어야 되죠. 한낮에 태양. 태양은 낮에 가장 뜨겁습니다. 근데 밤에 태양이 쓸모가 있나요? 이런 깜깜하고 어두운 밤에는 정화라는 촛불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해자축이라는 겨울에 이 병화가 아니라 정화가 필요한 거예요. 정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게 또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최신형 에어컨 뭐 굉장히 비싼 반팔이 있는데 그거를 입고 싶고 에어컨을 켜고 싶은 여름에 매우 이제 익숙한 그런 사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밖에는 매우 깜깜하고 추운 어두운 겨울이 길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이 그런 걸 가지고 있어도, 그런 걸 쓰고 싶어도 이 겨울에 잘 쓸 수가 있냐는 거죠. 자, 저희가 지금 요즘 엄청 춥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서도 히터를 켜고 저희가 막 패딩 입고 막 엄청 막 춥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겨울에 저희가 반팔을 입고 에어컨을 킨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감기에 걸리고 몸에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주 명리도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이 사주 원국에 이런 글자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천간에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 마음일 뿐이에요. 이 해저축이라는 현실, 이 지지를 저희는 따라야 인생의 그런 탈이나 인생의 기회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의 지금 큰 대운의 흐름을 보면 해자축 신유술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 입장에서는 정말 야박한 거죠. 나는 이렇게 포부가 크고 막 병화라는 글자를 쓰고 싶고 나는 되게 빛나야 되는 개수인데, 이 아까 그 사계절의 순환을 보여드렸지만 그거와 이제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잠시나마 이분 입장에서는 이 사오미라는 계절이 오죠. 그러니까 한 줄기의 빛과 같겠죠. 이분 입장에서는 가지나 이 글자를 쓰고 싶어서 이런 해자축에선 어림도 없는데 이 사오미가 3년이 오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이분이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너무 낙서를 많이 해드린 것 같아서. 자, 이분이 근데 지금 대우는 해자축이고 이제 사오미죠. 여름이 아니라 이제 새우는 이 긴 겨울 속에서 이 세 글자를 쓴다는 거는 진짜 너무 힘들죠. 근데 이 기토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편관. 그러니까 이분은 이 해자축에서 편관격이 되는 거예요. 곧 죽어도 이 편관을 써야 되는 거예요. 편관을. 근데 이분 입장에서 이게 납득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기질이 굉장히 강한데, 그리고 이분이 기토가 아까 묘목에 있었잖아요. 근데 기토가 묘목에서 힘을 못 받잖아요. 사주 원국 자체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 계절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계절을 그래도. 근데 이 사오미가 오니까 이 세운에 얼마나 이 글자들이 잠시나마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이 사오미가 와도 다음 세운이 신유술 이제 해 자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 사오미에 굉장히 많은 것을 진짜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질문할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는 그분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결국에는 이분은 지금 해자축 신유술로 대운도 가고 있고 이 세운마저 신유술 해자축으로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오미를 지나면. 그러니까 이분은 이 사오미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매우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긴 겨울과 가을을 보내기 위해서는 매우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주 원국의 성향이 매우 강한 분들이 있어요. 한쪽으로 이렇게 막 식재형, 아예 막 관인형 이렇게, 그리고 그 글자들마저 천간과 지지가 매우 강한 글자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분처럼 그 겨울이 해자축으로 와도 그 겨울을 따른다는 게 쉽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그럼에도 저희가 이 해자축과 이 사오미라는 계절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 그러면은 병화와 개수, 그리고 아까 기토가 있었죠. 그냥 지지는 쓰지 않고, 이분이 내년이 을사년이죠. 자, 을사년이 왔어요. 을사년이. 그러면 이 사화에서 이 병화와 개수, 병화 매우 잘 쓰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정제인데, 정제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기질들, 그게 매우 강해지겠죠. 근데 그분이 뭔가 질문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저희는 이 사화에서 쓸 수 있는, 개수, 그리고 무토, 그리고 병화가 있죠.
이 세 글자를 매우 잘 쓰겠죠. 그쵸? 이게 또 이분 입장에서 식신이에요, 식신. 그러니까 자, 천간마저 식신으로 온단 말이에요. 천간마저. 그러니까 이 식신이 강해지면 자, 식상에 이제 반대 있는 게 뭐죠? 식상에 반대 있는 게 이제 관인이잖아요, 관인. 이 식상이 이 식신과 상관이 강해지면 이 인성과 관성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더더욱 관인으로 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 사오미가 오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원국 자체에 이게 병화가 정제로 위치하고 있는데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하는 생각과 그런 인연들이 생기겠죠. 이 을사년에. 그리고 병오년에 전성기를 이루겠죠. 뭔가를 시작을 해서. 식신이라는 거는 저희가 개업이라는 의미도 있고 뭔가를 시작하는 의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운의 흐름을 뭘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이분을 보면은 이 을사년에는 뭔가 새로운 것을 굉장히 시도를 할 것이고 본인이 하고 싶고 본인이 잘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이 매우 강해지겠죠. 특히 이 오화에는 더더욱. 근데 흐름이 보면 재성은 식신에 대한 결과물이잖아요. 근데 병화가 결과물이잖아요. 편제 이게 정제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좋죠 지금 이 3년 동안은. 그러니까 이분은 이 3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보다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고 많은 것들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야 되는 게 포인트죠. 이분한테는. 왜냐면 이게 지나버리면 정미년 하반기부터는 이분이 가을과 겨울로 간단 말이에요. 세운마저. 그러니까 그 긴 가을과 겨울을 보내려면 이분이 이 3년이라는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이제 것들을 해야 되겠죠. 준비하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3년은 이분한테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저희는 이 기준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면은 이 편관, 이 기토를 써야 되겠죠. 계속.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는 항상 누구나 사람은 그 대운과 세운이 있어요. 그 사람마다. 이 대운과 세운에서 그 사주 원국의 글자들이 이 오름과 내림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잘날 수도 없고 항상 못날 수도 없는 거예요. 항상 누구한테나 대운도 좋고 세운도 좋은, 그러니까 그 사주 원국에 있는 8글자를 쓰기 매우 좋은 운이 오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자대로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8글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는 이 8글자가 가장 편하고 가장 익숙하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월지에 뭐 있는 그 계절에 살고 계절에 위치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천간에 있는 글자를 평생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정작 대운이 좋다 해도 세운에서도 가을과 겨울은 오고 봄과 여름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항상 이렇게 오름과 내리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막 그런 옛날 책들을 보면 그런 이제 막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런 이유가 항상 자기가 맨날 잘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항상 이게 올라가면 내림이 항상 존재해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올라갔을 때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람마다 그 오름과 내림의 폭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주를 떠나서 그 사람이 어떤 가정 환경에 태어났고 어떤 현재 상황에 위치해 있고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주 원국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의 환경적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오름과 내림은 있지만 그 폭은 다 다른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아까도 말씀드린 게 제가 사주 원국 중심의 해석이 아니라 대운과 세운을 기준으로 그 대운과 세운 변화하는 이제 자연의 법칙이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사주를 해석을 해야지 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이 원국만을 계속 분석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분석한다고 저희가 뭘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이거를 분석한다고 알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사주의 그릇의 크기나 그 사람의 사주의 기질, 성향, 그 글자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려고 하는지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사주가 앞으로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는지는 대운과 세운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항상 저는 이제 주변에서 상담을 하고 이제 여쭤보시면은 그 질문을 이제 전 항상 이제 누구에게나
이 대운이 좋으면 더 좋겠죠. 대운의 방향이 이 글자와 이 글자를 더 빛나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세운이라는 저희에게 매 이제 1년마다 바뀌는 이제 봄이 지났으니까 저희가 인묘진이라는 봄이 지나고 이제 사오미라는 여름이 왔죠. 그리고 이 사오미가 지나면 가을이 올 거고 가을이 지나면 또 겨울이 오겠죠. 그런 이 세운의 변화에서도 이분처럼 한 줄기에 비친 사오미에서 사오미가 오듯이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맞는 계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절은 항상 오기 때문에 항상 이 계절을 위해서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저희가 이제 내년에 4월에 벚꽃이 만개를 하겠죠. 벚꽃나무가. 그럼 지금 벚꽃나무는 뭘 하고 있을까요? 내년 4월을 위해서 이 벚꽃나무도 지금 추위를 견디고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름. 지금 뭐 이파리가 하나도 없죠. 이 벚꽃나무도 그 4월에 만개하는 그 시점을 위해서 일시적이죠. 그 날을 위해서 지금 계속 이 나무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묘진을 맞이하려고 이 간목이.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이 사주 원국 중심이 아닌 그 바뀌는 대운과 세운을 기준으로 사주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누구나 항상 올라갈 수도 없고 항상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항상 자기 계절이 오기 때문에 항상 그거에 맞게 준비를 잘 하고 대비를 해야 되겠죠. 오늘도 그 사주 원국을 가져와서 그 이제 을사년에 어떻게 변하는지 그 글자들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잠시나마 대운과 이제 사주 원국 중심의 해석을 이제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바울 걷는 철학자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그런 예시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